안녕하십니까. WW 전문 유튜버 뚱이와 살펴보는 오늘자 WW 뉴스카드 지금부터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소식은 제프 하디의 소식입니다. 최근에 제프 하디가 애프 더 더벨 팟캐스트에 출연을 해서 뭐 여러가지 주제로 이야기를 하는 상황에서 본인의 최근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본인의 지금 상황이 매우 간절하다라고 지금 호소를 하고 있는데, 제프 하디의 최근 스맥다운 TV쇼를 보면은 스맥다운 TV쇼의 직접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지만 본인의 지금 다큐멘터리 영상들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 다큐멘터리 속에서 제프 하디의 모습이 좋게 나오면 좋은데, 좋게 나오는 것도 있지만 안 좋은 모습, 이전에 있었던 알코올 중독과 이제 약물 중독, 이런 사건들도 그대로 여과 없이 나가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얼마나 좀 부끄러울까요? 본인이 과거에 그런 실수들을 해서 잘못은 했지만 지금 그런 본인의 사생활의 그런 실수들이 TV쇼에 방영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제프 하디도 본인이 느끼는 바가 남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지금 본인이 재활원을 다니면서 지금 여러가지 중독 상황을 치료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좀 두렵다고 합니다. 지금 이런 벌어지는 상황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회사가 본인을 다시 한번 이끌어줬고, 지금 이 기회가 어렵게 찾아왔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간절한 상황을 반드시 극복을 해내야 본인이 다음 단계로 나갈 수가 있다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데, 제프 하디가 지금 재활원을 다니면서 지금 여러가지 치료 과정을 밟고 있고, 다시는 술과 약물에 의존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겠다라고 지금 다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실망했던 팬들이 다시 한번 믿음을 좀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좀 이거를 강조해야 될 것 같은데, 제프 하디가 얘기를 하면서 본인에게 이 기회가 마지막일지도 모른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다시는 이런 실수를 하지 않겠다라고 지금 강조한 것과 이게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라고 한 것을 이렇게 연결시켜 보면은 제프 하디가 다시는 이런 일을 겪지 않고 우리 팬들을 실망시키지 않는 선에서 정말 레슬링 커리어에만 집중하겠다라는 의지를 지금 갖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는데, 앞으로 제프 하디의 활동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은 커티스 엑셀의 소식입니다.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는데, 커티스 엑셀이 방출됐습니다. WWE가 슈퍼스타들을 더 이상 방출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됐음에도 불구하고 커티스 엑셀만 이제 오늘 추가 방출이 된 것이 오늘 WWE 공식 성명문을 통해서 발표가 됐습니다. 커티스 엑셀은 이제 인터컨티넨탈 챔피언 1회 그리고 태그팀 챔피언 2회를 경험하면서 13년 동안 WWE 슈퍼스타로 생활을 해왔습니다. 최근까지 보델러스와 B팀으로 활동을 했습니다만 최근에 별다른 모습을 보이지 못했고, 지난 2월 중순경 데니얼 브라이언을 상대했던 경기를 끝으로 더 이상 모습을 보이지 못했고 결국 방출을 당했습니다. 자, 다음 소식은 세미 제인에 대한 소식입니다. 세미 제인이 최근에 스맥다운 TV쇼에서 종적을 감췄습니다. 챔피언임에도 불구하고 왜 출연을 하고 있지 못한 것인지 이번 주 레슬링 옵저버 뉴스레터에서 내용이 담겨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 보도 내용을 보면은 세미 제인은 그냥 출근을 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상황이 코로나 관련된 상황 때문에 지금 이제 어수선한 상황이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WWE 슈퍼스타 들이 출근을 하지 않으면 안 할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세미 제인이 TV쇼에 출연하지 않고 있는 것은 명백히 문제 삼을 일은 아니라고 지금 보여집니다. 근데 하지만 일부 팬들은 세미 제인이 인터컨티넨탈 챔피언인데 왜 TV쇼에 안 나오고 있는가, 지금 이제 이 보도가 나간 뒤에 그래도 챔피언이면은
TV쇼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세미 제인이 본인 스스로 TV쇼에 출연하지 않고 있는 상황을 좀 비판하는 이런 여론도 좀 형성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 한편 세미 제인은 지난주 이제 20일 날짜로 본인의 트위터에 본인이 TV쇼에 출연하지 않고 있는 상황을 이렇게 해명하는 글을 올려서 본인이 사랑니를 이렇게 제거하는 수술을 받았다, 이렇게 알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자, 이번 주 목요일날 레슬링 업저버 라디오에서 데이브 멜처가 벨베틴 드림의 미래에 대한 전망을 했다고 합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금 벨베틴 드림의 상황이 매우 좋지 못합니다. 다수의 미성년자들에게 본인의 신체 중요 부위가 찍힌 알몸 사진을 전송했고 뭐 각종 음성 파일까지 전송한 것이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좋지가 않습니다. 자, 일단 애덤 콜의 NXT 챔피언 도전자로 여전히 벨베틴 드림이 내정되어 있고 다음 주에 경기를 치르는 것으로 일단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이브 멜처는 이 경기에서 벨베틴 드림이 패배하고 대립이 조기에 끝날 수도 있다. 지금 벨베틴 드림이 계속해서 애덤 콜의 대립자로 가진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전망을 했다고 합니다. 자, 이어서 데이브 멜처가 곧바로 이제 레슬링 업저버 뉴스레터에 또 기사를 실었습니다. 벨베틴 드림의 최근 상황이 좋지 않다라는 내용의 기사를 남겼는데 최근에 WWE 내부인들한테 물어보니까 지금 벨베틴 드림의 사건이 이게 좀 벨베틴 드림이 한 게 맞는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그 사진을 전송한 휴대전화의 지금 번호가 실제로 벨베틴 드림이 쓰고 있는 휴대전화의 번호와 일치한다라고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 정확한 내용은 이제 나중에 차차 알아봐야겠지만 지금 일부 여론에서는 벨베틴 드림은 안 했다고 하고 있고 그 제보자들은 나한테 사진 보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3자가 벨베틴 드림 모르게 이런 일을 꾸몄을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여론이 조성되고 있긴 한데 아직은 모든 게 추측일 뿐이기 때문에 좀 더 진행되는 상황을 살펴봐야겠다라는 설명입니다. 자, WWE TV쇼가 이제 언젠가는 분명히 관중을 들일 것으로 보이는데 그 시기가 의외로 빨라질 수도 있겠습니다. 자, 플로리다 주지사 론 드산티스가 최근에 기자회견을 열고 스포츠 분야 관중을 언제쯤 들일 것인가에 대한 대략적인 정보를 전했다고 합니다. 일단 주지사가 말씀한 이 내용을 보면은 지금 상황을 면밀히 여러가지 지금 자료를 분석하고 있다고 하는데 빠르면 6월 그리고 못해도 7월쯤이면은 실시간 관중을 포함하는 스포츠 행사들이 시작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아직은 뭐 얘기뿐이지만 관중들을 곧바로 많이 들이는 건 아니고 순차적으로 조금씩 이렇게 들이면서 최대한 거리를 둔 채로 관중석에 앉히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단 대표적으로 구기 종목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이변이 없는 한 WWE도 여기에 해당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 이번에 론 드산티스 주지사가 WWE에 대해서도 이제 특별히 언급을 남겼다고 합니다. WWE 측과 계속해서 지금처럼 좋은 관계를 이어가고 싶다라는 뜻을 내비쳤다고 하는데 WWE TV쇼가 지금 이제 퍼포먼스 센터 올랜도에서 진행이 되고 있고 최근까지 이제 레슬매니아를 둔 협상을 했었기 때문에 지금 올해는 결과적으로 레슬매니아가 템파에서 펼쳐지지 못했지만 아마 2년 뒤에 있을 이제 레슬매니아 38 이 페이퍼뷰를 우리에서 해라 라고 이렇게 좀 부탁하는 듯한 이런 이야기를 해서 플로리다 주에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투자를 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호소를 했다고 합니다. 자, 제리 롤러가 최근에 본인의 팟캐스트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면서 이번에 머니 인 더 뱅크에 대한 어떤 정보를 남겼는데 약간 그 정보가 좀 애매합니다만 제리 롤러가 얘기한 바에 따르면은 최근에 WWE 경영진 어떤 사람한테 이야기를 좀 들었다고 하는데 이번 머니 인 더 뱅크 레더 매치가 영화처럼
연출될 수도 있다. 요렇게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고 합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아직 모르겠지만 제리롤러는 본야드 매치를 예시로 들면서 마치 본야드 매치처럼 다양한 장소에서 분산 촬영을 한 다음에 이게 나중에 영화처럼 편집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측을 했다고 합니다. 자, 어쨌거나 제리롤러는 본인이 말한 이 정보가 좀 틀릴 수도 있다, 이게 만약에 맞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바뀔 수도 있다, 내 정보를 너무 과신하지 말아라, 이렇게 당부하는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자, 다음 소식은 WWE의 또 저작권 항소 신청 관련된 소식입니다. 최근에 코디 로즈의 상표권 신청을 WWE가 막아섰다라는 보도를 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번에는 더 리볼트, WWE에서 이제 리바이벌로 활동했던 대시 와일드와 이제 스카터슨, 이제 이름도 바뀌었지만 리볼트 멤버들에게 지금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지금 PW 인사이더가 단독 보도를 했습니다. 이미 지금 리볼트 멤버들은 방출되기 전 이제 1월부터 차츰 하나하나씩 어떤 단어들을 본인들의 소유로 하려고 지금 상표권 출원 신청을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위에 살펴드린 바와 같이 지금 4개의 단어가 여기에 해당이 되는데, 문제는 WWE가 지금 이 단어를 이게 우리 거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인데, 사실 리볼트 멤버들이 이거를 좀 바꿔서 쉼표를 넣느냐 뺐느냐, 지금 요거를 두고 지금 좀 바꿔서 신청을 하긴 했지만 WWE는 좀 이거를 그래도 뭔가 좀 겹쳐서 이거를 지금 본인들 거라고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지금 이 상표권 출원을 최근에 막아서려고 지금 움직임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코디 로즈와 마찬가지로 지금 리볼트 멤버들도 지금 이 상표권 출원을 인정받으려면은 앞으로 90일을 더 기다려야 됩니다. 일각에서는 지금 WWE가 리볼트를 방해하는 거 아니겠느냐, 이런 의혹까지 제기하고 있는데 과연 판결이 어떨지는 8월 26일날 결정이 난다고 합니다. 자, 브론 스트로맨에 대한 소식인데, 브론 스트로맨이 최근에 아주 좋은 일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봉사하느라 바쁜 우리 의료 관계자분들께 지금 천인분치의 점심 식사 비용을 쐈다고 합니다. 지금 여러가지 뭐 단체 그리고 병원 관계자분들이 그들의 트위터를 통해서 지금 이제 이런 인증샷들을 이렇게 올리면서 브론 스트롬에게 고맙다고 이렇게 인사를 하면서 이걸 널리 퍼뜨리고 있는 아주 훈훈한 광경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브론 스트롬에는 본인이 별도로 찍은 동영상을 통해서 지금 수고하고 있는 모든 의료진께 고맙다, 당신들이 진정한 영웅이다, 이렇게 칭송하는 말까지 남겨서 아주 팬들을 기쁘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뭐 본인이 직접 음식을 이렇게 사서 보냈다고 합니다. 상당히 잘했네요. 자, 다음 소식은 안드라데에 대한 소식입니다. 이거 좀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파이트 풀이 안드라데 측과 이제 접촉을 해서 몇 가지 이제 이야기를 들어봤다고 하는데, 과거에 있었던 푸시 요구 의혹에 대해서 점검해봤다고 합니다. 작년 초쯤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안드라데가 푸시를 받고 싶어 하는데 영감님께 찾아가서 그걸 요구했더니 너는 가서 영어 공부나 더 해라, 이렇게 해서 영감님이 돌려보냈다라는 보도가 있어서 그 당시 레슬링 팬들의 상당한 흥미를 이끌어낸 바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뭐 샬럿 플레어도 막 같이 쫓아가서 영감님께 뭐 닥달을 했네, 막 이런 막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는 안드라데가 그 당시에 있었던 보도는 모두 틀렸다, 나와 내 약혼녀는 그런 적이 없다, 이렇게 반박을 했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 소식입니다. 자, 마지막 소식은 한 막장 각본에 대한 이야기인데, WWE에서 이제 유명한 작가 겸 제작자였던 브라이언 게위르치가 좀 이제 옷장 정리를 하다가 어떤 종이 쪼가리 하나를 발견했는데, 이 종이 쪼가리가 13년 전에 있었던 어떤 각본 초안이라고 합니다. 자, 어떤 내용일지 좀 보도록 하겠는데, 일단 이 공개된 내용을 보면은 혼스워글이 빈스 맥맨에게 살해를 당하는 이런 끔찍한 각본이 논의가 됐었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이 초안이 빈스 맥맨한테 전달된 건 아니라고 합니다. 빈스 맥맨에게 전달되기 전에 그냥 작가들끼리 회의할 때 그냥 그때 나온 얘기라고 하는데, 2017년 혼스워글과 빈스 맥맨이 이제 사생아 각본을 소화할 당시에 살인을 각본 연출로 쓰려고 했던 것입니다. 내용을 보니까 빈스 맥맨이 혼스워글을 막 어떻게 처리할까 막 방황하다가 베개 덮개로 싸서 차로 타고 데리고 간 다음에 이제 차창 밖으로 던져서 다리 밑으로 혼스워글을 던져서 죽이는 이런 각본이 한 각본의 각 작가에 의해서 논의가 됐다고 하는데, 다행입니다. 어쨌거나 지금 브라이언 게위르치가 얘기한 바와 같이 이게 보스한테 직접적으로 전달되진 않았기 때문에 그냥 다행이라고 하는데,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런 아이디어를 냈을지 참으로 신기하기만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자 소식은 마감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 때 뵙도록 하겠고요. 여러분들 안녕히 계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안녕히 계세요. 안녕.